제가 마케팅 했던 회사 중에서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곳이에요. 매출 규모는 이 정도죠. 이때 제가 마케팅을 어떤 순서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을 이제 제 회사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강의, 마케팅 대행 창업반이에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최소 3개월 넘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포트폴리오로 보여드리려고요. 3개월 전에 새로운 유튜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 3개월간 문의는 총 7건을 받았어요. 계약은 3건을 했죠.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면서 강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출 몇천억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정말 특별한 마케팅을 할 것 같고 대단한 걸 할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단 똑같았어요. 심지어 이 대표님이 말하신 바에 따르면 초반 3, 4년까지는 딱 블로그 하나로 매출을 몇백억대까지 만들었다고도 하셨고요. 정확한 금액과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확실한 건 초반에는 이 회사조차도 딱 네이버 블로그만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회사 마케팅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표님이 저한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아직도 매일 블로그 써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저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 또 블로그 강의를 한다니까 그냥 공감을 해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말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대표님은 정말 매일 블로그를 쓰고 계셨어요. 솔직히 저는 블로그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또 이 블로그 글에 따라서 얼마나 매출이 차이가 나는지 이걸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진짜 안 해본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대표님의 말을 못 믿었던 거는 저는 이게 자영업자 딱 그 정도 레벨 안에서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정말 매출 몇백억대까지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상상 자체를 못했던 거죠. 제 어떤 범위 안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회사 마케팅을 할 때에는 내가 한 블로그 마케팅이랑 대표님의 마케팅 방식의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자세히 보기도 하고 계속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 규모가 달랐구나.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 대행하는 업체의 모든 블로그 이거 다 합쳐도요 한 달에 한 10,000명? 볼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블로그는 거의 진짜 한 달에만 해도 몇십만 명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처럼 그냥 블로그를 딱 글을 쓰고 그 블로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이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각 팀에서 다 받아가요. 그리고 그거를 각 팀에서 유튜브로도 뿌리고 인스타로도 뿌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블로그에다가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도 뿌려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들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업종 안에 연계된 모든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저는 뭔가 블로그를 하나짜리 컨텐츠로 썼다면 대표님의 블로그는 거의 19짜리 멀티탭이었던 거죠.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같은 일을 해도 얼마나 더 많은 거에 연결을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규모를 키우려면 일단 연결을 좀 시켜놔야 되는구나.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뭐 했냐면 그 블로그에 들어갈 글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영상에 들어갈 대본을 막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건당 적게는 뭐 50만 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건당 150만 원까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딱 제 시야였던 거예요. 이걸 어디에 더 많이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몰랐다 보니까 그냥 그거 글 써주고 그 정도 돈 받는 게 저한테 행복이었던 거죠. 그 회사는 제 글만으로도 몇 억대, 진짜 몇십억대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제 시야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마케팅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한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더 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주는 사람 블로그 강의를 계속 할 때여서 유튜브에다가 저 블로그로 글 썼더니 이 정도 벌었다니까요?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할 생각을 못하고 와,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걸 깨닫고 내 마케팅 대행사에 그리고 이 부태사 카페랑 주는 사람 유튜브에 적용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규모의 힘이구나. 연결을 시키니까 이 정도까지 규모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진짜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몸값을 높이려면 뭐 블로그로 돈 벌 수 있다던데 뭐 유튜브가 요즘 뜬다던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연결. 그리고 어떤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랑 혹은 내 상품이랑 연결시킬 것이냐 바로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손흥민, 김연아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물론 뭐 손흥민은 현직에 있으니까 토트넘에서 주급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게 뭐예요? 광고비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왜 손흥민, 김연아를 모델로 쓰려고 할까요? 내 회사를 손흥민한테만 연결을 시켜도요, 축구라는 키워드에 연관된 사람하고는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규모가 생깁니다. 김연아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솔직히 김연아 모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김연아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회사랑 김연아랑만 연결시키면 이 김연아를 좋게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내 회사의 브랜드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이제 마케팅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주는 사람 구독자가 한 4, 5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더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렸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구독자도 17만이 넘었고 팔로워도 4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늘려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나 많이 모으면 안 되고요. 진짜 내 상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블로그는 애초에 처음에 키워드라는 걸 잡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학원을 강남에서 한다고 치면 강남 수학학원을 검색하는 사람한테 내가 블로그를 쓰면 내 글이 보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검색한 사람은 강남에 있는 수학학원이 당장 궁금해서 검색한 거니까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를 보게 되면 내 학원에 당장 올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만약 내가 고등학생 아이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생 공부법, 초등학생 수학 공부법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글을 쓰면 어때요?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강남에 있는 학원까지 올지도 모르고 또 몇 년 뒤에 올지도 몰라요. 이런 거를 보통 고객 단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이 고객 단계에는 4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이해를 해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워서 고객 단계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 어떤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좀 이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상품이 고등 수학 수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장 이 고등 수학 수업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고등학생 학부모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1단계 고객이라고 해요. 지금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 수업을 한다는 걸 알기만 하면 당장 올 고객이죠. 그 다음 2단계 고객은요. 1년 이내로 구매 예정인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중3이 될 수도 있고요. 곧 고등학생이 될 혹은 당장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고등학생 선행을 하고 싶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2단계 고객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당장 구매 의사는 없지만 내 거를 자주 구매한 고객이랑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A 고등학교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 A 고등학교를 진학할 예정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몇 단계예요? 3단계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요. 그냥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전단지 뿌리듯이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학원을 알리고 그냥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지만 1, 2, 3, 4단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대신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리려면 할수록 어때야 돼요?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글을 한 명이 봐도 한 명이 구매할 만한 글을 쓰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몇 단계 고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1단계 고객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물 따르는 상황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컵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컵에 가까이 대고 따르면 어때요? 당연히 튀어나가는 것 없이 당연히 컵에 다 따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높이, 더 위에서 따르면 어때요? 흐르는 물이 생기겠죠. 튀어나가는 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장 적은 물로 가장 가성비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까이서 따르는 겁니다. 1단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블로그라는 방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블로그를 제가 한 명이 봐도 한 명이 문의하는 그런 글을 쓰자라고 했지만 블로그 자체가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블로그로도 3단계, 4단계 고객을 대상으로도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냐, 유튜브냐, 뭐 인스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전략 중 하나의 방법을 제가 블로그 강의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이걸 저도 초창기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연결, 규모, 많이 이거에 너무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많이 모으면 어때요? 보통은 위에서 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컵에 안 남기는 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컵에 안 남기고 튀어나가는 낭비하는 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대표님이 글을 쓰면 그걸 각 팀에서 퍼나른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대표님 글만 보다 보니까 그 퍼나르는 글은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단계별로 퍼나르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또 제가 한 부동산 강의 회사를 마케팅할 때였어요. 이분은 여러 마케팅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 이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소개해서 오는 사람이 많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민갑부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온갖 TV에서 아주 꾸준히 계속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서민갑부 그 프로그램에서 본인들 유튜브에 매번 그런 걸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게 계속 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에다가 스스로 물을 부은 건 아니야. 근데 어디선가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이 계속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제가 알았어요. 아, 물이 계속 부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담기는 양이 많아지는구나. 실제로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제가 뭐 우연히 설거지하다가 TV에서 서민갑부가 나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강의 들으러 왔어요.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마케팅 대행 창업반이 이전에 블로그 대행 부업 그냥 온라인 강의랑 뭔 차이가 있냐? 딱 하나를 뽑자면 전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수도꼭지를 만드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려면 사실 이거 물 있잖아요. 이거 물 어디 가서 사와서 내 컵에다 물을 계속 부어도 그냥 속도 나쁘지 않아요. 편의점 가가지고 물 사서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예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 계속 매출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물 매번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럼 어쩌면 되죠? 수도꼭지를 설치해야죠. 그래서 받아 먹어야죠. 당연히 빨리 마시려면 밖에 나가서 물 사오는 게 낫겠지만 계속 물을 마시려면은 어때야 돼요? 아예 수도관 자체를 연결해서 수도꼭지, 내 수도꼭지를 만들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을 거예요. 물론 이 수도꼭지 설치하는 기간 어때요? 오래 걸립니다. 이분도 이거 서민갑부 출연하기 전까지 거의 20년 넘게 이 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이 정도 안 걸려요. 20년 넘게 경력이 있어야만 수도꼭지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블로그 수도꼭지, 유튜브 수도꼭지, 인스타 수도꼭지, 너무 다양한 수도꼭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도꼭지 설치하는 시간이 물 사다가 마시는 것만큼 빠르게 담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걸려요. 저는 이 강의 기간을 2개월로 잡았고요. 이 수도꼭지까지 전체 설치하는 기간은 6개월로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수도꼭지는요, 한 번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 수도관은 한 번만 연결하면 끝이겠지만 이 매출이라는 수도관은요, 방향이 아주 미세하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컵의 위치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위치가 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컵도 당연히 걷다 갔다 돼야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블로그는 가장 오래된 SNS거든요.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가 베타 서비스로 출시가 됐고요. 이후 티스토리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나왔죠. 이 페이스북은요,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고요.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이 인수하면서 더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진 기반 SNS가 잘 되면서 그 뒤로 나온 게 더 많은 걸 보여주자. 이래서 뭐가 나왔어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죠. 유튜브는 2008년에 구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 수가 대폭 늘어난 거는 2015년 이후입니다. 이때 유튜버라는 말이 생기면서 야, 유튜버 되면 돈 벌 수 있대. 이러면서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렇게 유튜버가 미친 듯이 치고 나갈 때 진짜 이 유튜브를 말도 안 되게 따라잡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틱톡이에요. 틱톡은 출시 자체도 진짜 한참 늦어요. 2016년입니다. 근데 이 틱톡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성장하니까 그걸 따라서 2020년에 인스타 릴스가 생겼고요. 2021년에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블로그에서조차도 클립이라는 기능이 생겼죠. 그럼 보면 어때요? 블로그 글이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인스타랑 페이스북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뭐예요? 영상이었죠? 그 다음 그 영상을 짧게 하는 쇼츠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짧은 글이 뜨기 시작하면서 인스타 회사에서 만든 스레드라는 것도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짧은 글이에요. 또 해외에는 이런 게 유행해요. 사진이 너무 꾸며졌다고 해서 비리얼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필터 아예 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내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SNS도 뜨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가 이 마케팅 업계에서의 최근 20년 정도의 흐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나당 5년이 안 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면 아 뭐야 거의 다 비슷한데? 싶겠지만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 우리 진짜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버디버디, 싸이월드 이런 거 다 없어졌고요. 페북도 저는 진짜 한창 했는데 이젠 아예 안 하잖아요. 또 요즘 MZ들은요 카톡 안 합니다. 팸이나 인스타 DM으로 소통해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진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이 반에선 이걸 다 같이 해보려는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어떤 방법이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같은 블로그를 해도 얼마나 더 다양하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마케팅 방법을 연결시켜서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때야 된다 했죠? 어떤 많은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컵에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너무 높이서 막 이렇게 따라요. 그럼 어때요? 물 튀기는 게 많습니다. 담기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물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있게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예시도 있었죠? 서민갑부요. 내가 꼭 물을 사다가 붓지 않아도요.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요. 계속 물이 담깁니다. 심지어 요즘은 다양한 수도꼭지가 있기 때문에 다 치면 돼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 수도꼭지 설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제가 뭐 강의 기간을 2달로 잡긴 했지만 이거는 수도꼭지 설치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 2달이에요. 훨씬 더 걸립니다. 근데 확실한 건 틀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계속 담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꼭지의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아주 미세하게 매일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제가 마케팅으로 그대로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글이냐,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어떤 고객이 올지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블로그 온라인에서는 글을 얼마나 잘 쓰냐, 설득하는 글쓰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 이런 거를 배웠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설득을 할 건데 근데 누굴 설득할 거야? 바로 이 문제예요. 이때 내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잘 정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돼요. 블로그 강의에서는 이미 정해진 주제에 어떤 글을 더 잘 써야 하는지 그걸 배웠다면 이제 이 마케팅 대행 창업반에서는 그 전 단계 어떤 글, 어떤 주제의 글을 써야 하냐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영상 올리면 물이 너무 많이 흘러요. 심지어는 내 컵에 물이 아예 안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컵에 담기는 물의 양은요. 얼마나 다양한 마케팅의 수도꼭지를 설치하냐의 문제예요. 블로그 하나로만 데리고 오는 것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로 다 데리고 오는 건 애초에 물의 양이 다르겠죠. 근데 가끔 저 이 정도 필요 없는데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어떻게 틀어요? 다 열면은 세게 나오고 조금만 열면은 약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건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집 수도꼭지를 틀 때 어느 정도 틀어야 어느 정도 세기가 나오겠다. 이런 게 감이 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의 양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 컵이 넘칠 것 같다? 그러면 마케팅 양 조절하면 되죠. 영상을 덜 올리면 되고요. 글 덜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여튼 우리 핵심은 뭐라고 했죠? 가능한 한 물을 덜 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이에요. 수도꼭지는 미세하게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SNS가 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경쟁이 없을 때 초기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혼자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이미 잘하는 수강생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대행 따내기 위해서 영업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마케팅 회사를 홍보하겠다고 그걸 위한 블로그도 많이 쓰고요. 다른 마케팅들도 해요. 뭐 크몽도 하고 숨고도 하고 여러 개 합니다. 근데 마케팅을 따잖아요? 그러면 이미 돈을 받다 보니까 그 돈 받은 일, 남의 마케팅 도와주느라 정작 내 회사 마케팅하는 거 다 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끊깁니다. 그리고 멘붕이 오죠. 근데 그제서야 내 수도꼭지를 확인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동파돼서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기존 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더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혼자 관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왜 막 우리 눈 오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다 나와가지고 길에 쌓인 눈 막 치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쓰는 공간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수도꼭지가 동파되지 말라고 돌아가면서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땐 어때요? 줄 서서 물 마시고 가는 겁니다. 혹시나 앞에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수도꼭지가 좀 틀어져 있어요. 그럼 뒷사람한테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좀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로 가가지고 물 드세요? 요렇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강의 동기끼리 그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전략적 협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참고서가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는 제가 하는 걸 보고 자, 각자 다 따라하세요. 각자 유튜브도 하고 각자 인스타도 하고 각자 블로그도 다 따라해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먼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자 하는 건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하는 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합쳐서 같이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회사의 이름으로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홈페이지 한 개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걸 관리할 겁니다. 같이 수도꼭지를 관리하는 것처럼요. 대신 물은 줄 서서 따로따로 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의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받을 거고요. 실제 대행은 각자 따로 운영합니다. 당연히 그걸 운영할 때의 메커니즘은 강의 때 아예 규칙을 정해서 드릴 겁니다. 불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서로 동업 아니고요. 저랑의 상하관계도 아니에요. 결국 수도꼭지를 틀지 말지, 내 컵에 얼마나 담을지 이런 거는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서로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2달간 배울 거고요. 마케팅 대행 문의를 오는 수도꼭지를 만드는 건 2달 동안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다 같이 유튜브 하나, 인스타 하나, 블로그 하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다 같이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컵에 물을 담아갈 거예요. 예를 들어 1주차에는 A라는 분은 유튜브 대본 1개, B라는 분은 인스타 대본 1개, 뭐 C라는 분은 블로그 1개 이렇게 했어요. 그럼 2주차에는 그걸 또 바꿔서 하는 겁니다. 물론 2달간 다 배우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안 하고 만드는 방법 알았으니까 나 혼자 할게요 하면은 당연히 그 뒤로 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요, 결국 이 2달 동안 수도꼭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은 뭐 먹자골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자골목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내 가게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먹자골목 활성화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만약에 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고객 못 받아요? 근데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옆 가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또 제가 장사할 때 일인데 이게 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일단 옆 가게 가서 공깃밥 빌려오고 나중에 그 공깃밥 갚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급할 때는 그냥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는요, 모두 완전히 똑같은 전략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소개시켜줬다가 어때요? 욕만 먹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 이런 말 다 빼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최종 목표는 우리 다 같이 하는 마케팅 대행사의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의 등등을 기수별로 한 개씩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혼자 각자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규칙과 순서는 제가 강의하는 동안 정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 못 하실까봐 저는 저 혼자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 걸 참고서 삼아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강의 끝나고 부터가 진짜예요. 강의는 그냥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뭐 해야 돼요? 수도꼭지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설치해놨으면 뭐 해야 돼요? 물을 써야 돼요. 물을 틀어야 돼요. 아, 물론 나는 나 혼자만의 것을 하겠다 하면 당연히 혼자 만들어서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하나의 수도꼭지 만드는 과정에 기여를 하지 않은 분은 강의 끝난 뒤로 같이 못해요. 몰래 남의 물 뺏어가는 건 절도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규칙에 정해놓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업종을 맡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 수도꼭지는 애초에 너무 큰 수도꼭지라서 지금 만들기도 쉽지 않고 저조차도 그걸 만들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하나의 업종만 할 거예요. 뭐 몇 명이 함께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걸 서로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아먹게 만드는 것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요, 업종이 통일이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 마케팅 대행사의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이거 돌아가면서 그것도 해야죠. 심지어 거기서 문의 오면은 내가 맡은 업체 대행까지 해야죠.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대행 상품이 복잡하면 이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업종을 통일하는 거예요. 기수별로 하나의 업종을 할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업종이 끝나면 이 강의는 모두 끝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처음은 제가 그냥 학원 업종을 할 건데요. 학원 마케팅을 홍보하는 상품 하나를 제가 기획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홈페이지를 다 같이 만들 거예요. 강의 시간에요. 그리고 그 기획도 실제로 다 같이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하고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학원 마케팅 유튜브, 학원 마케팅 인스타그램, 학원 마케팅 블로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강의에서는 유튜브를 기준으로 배웁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걸 인스타와 블로그까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걸 더 퍼 나르는 방법들도 있는데 다룰 수 있다면 그것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홈페이지 기획법을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해진 업종 있죠? 이 업종 대행을 따내기 위한 유튜브를 해볼 거예요. 실제 영상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유튜브를 기반으로 인스타 블로그까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같이 운영할 때의 규칙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에 뭘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업종에 최적화된 마케팅 상품이 뭔지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제 해당 상품을 계약한 뒤에 일하는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메커니즘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퀄리티가 동일해야 돼요. 어떤 누구한테 맡겨도 그게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면 한 회사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퀄리티라는 건 단순히 글을 더 잘 쓰고 못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완벽한 전략을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2달간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이에요. 상품도 아예 제가 그냥 업종별로 가장 좋은 걸 만들어서 그걸 실제 대행했을 때 어떤 폼으로 연락을 받고 어떻게 연락을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걸 아예 정해드릴 겁니다. 그걸 다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참고로 문의 오는 시점은 강의 끝난 이후입니다. 뭐 당연하지만 강의 도중에는 사실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이 수도꼭지 설치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무엇보다 2달은 말 그대로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는 이 유튜브 영상 이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문의가 올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배울 거예요.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여러 업종 여러 상품으로 하면은 기획하다 시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똑같이 팔 마케팅 상품 하나로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해보는 걸 해보는 겁니다. 하나 안내드릴 사항은 우리가 블로그는 다루지 않아요. 이미 블로그 강의를 듣고 블로그를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하는 강의입니다. 블로그 강의는 이미 온라인으로 듣고 오셨어야 되고요. 글을 쓸 줄 모르면 영상은커녕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는 정말 기본인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 끝난 이후의 과정에 대해 봐볼게요. 제가 이 영상 처음에 이 강의를 하기 전에 3개월 전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로 3개월 만에 문의 7개랑 계약 3건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아마 완전 생초보자 분들이면 최소 2배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도 최소 6개월은 더 걸려요. 왜냐면 진짜 할 게 산더미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문의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끝나고 안 하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계속 할 만한 분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스템 가동은 강의 끝난 이후부터예요. 서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너무 뻔하지만 제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 설명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수도꼭지가 멈추지 않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의 때 시기별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유튜브 대본, 블로그 글, 블로그 클립, 인스타 업로드, 뭐 응대 등등의 포지션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해당하는 주차에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모든 규칙을 아주 상세하게 짜드리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도꼭지를 제가 대신 만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은 저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를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분, 그런 분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기수별로 중간에 스케줄을 못 맞추는 분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러면 규칙에 따라 아웃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규칙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집 앞에 눈 오면은 다 같이 나와서 치운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제설 작업은 거주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제가 규칙으로 정해드릴 거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물이 틀어지는 순간부터 가장 베스트는 약하게라도 계속 틀어놓는 거라고 했어요. 아예 꺼진 물을 다시 트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 물을 주기적으로 안 틀면 동파돼서 터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인 분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지금 아예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을 만들 거예요. 주방을 만들어 놓고 집에 안 들어올 분은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근데 수도꼭지가 생기고 거기서 물을 마셔보면 알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매번 편의점 가서 이거 물 사와야 되는데 진짜 이런 번거로움 다 없어지죠? 언제든 편안하게 관리만 하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이 수도꼭지를 가져가시길 원해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바로 제 수도꼭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3개월 전 시작한 유튜브의 수도꼭지는 이미 틀어졌거든요.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만든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키워보시는 거예요. 2달간은 제가 만든 그 유튜브를 교과서로 배울 겁니다. 이번에는 수도꼭지가 틀어진 이후의 과정이에요. 문의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케팅 대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스케줄을 서로 잘 지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문의가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문의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문의당 단가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문의를 받고 실제로 대행을 하고 대행을 하면서의 과정은 다 각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대행에서 잘 유지하려면 어때야 돼요? 강의 때 잘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겠죠? 대신 다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서로서로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혹시나 기수별로 중간에 드린 스케줄을 하지 않아서 이탈자가 많으면요. 해당 기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할 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모집하고 충원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수도꼭지가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다음 기수의 업종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재수강 비용만 내시고 다음 기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해보고 싶다는 분들만 마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강의 비용과 강의 이후 저와의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강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강의 비용을 정할 때 딱 하나만 봐요. 비용 회수 기간. 제 강의 듣고 수익화를 하시겠죠? 근데 그걸로 내 강의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냐. 사실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근데 보는 이유는 제가 얼마를 벌게 해드렸으니까 얼마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자카야를 처음 할 때 기존에 있던 이자카야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았었어요. 그 이자카야를 운영할 때는요. 내가 영업시간 풀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후 2, 3시에 출근을 해서 재료 준비하고요. 영업시간이 5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그리고 영업 끝나고 마저 청소까지 하면 새벽 3시 퇴근이었거든요. 이렇게 총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혼자서는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바쁜 시간이나 주말에는 알바 1명 정도 두고 했는데요. 이때 월 매출이 1,0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월세, 알바비, 뭐 세금 다 빼고 순수익은 약 30% 정도? 월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마저도 뭐 겨울에 막 눈 오는 날? 이럴 때가 많으면 손님 줄거든요? 2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냈던 인수인계 비용이 총 3,500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이거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 5,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막 학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대충 방어는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답이 없었던 거죠. 일단 이 정도 시간을 일하면서 이 정도 벌 거면 그냥 알바하는 게 나았고요. 또 최소한 돈을 투자했으면 내가 일한 최저시급 거기에다가 내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정도는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기대도 안 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좀 버티면 나중에 확장성이라도 있었으면은 뭐 그러면 제가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게가 너무 작았어요. 애초에 손님도 없었지만 손님을 더 받을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너무 답이 없다는 게 어디에 소문이 난 건지 제가 털라고 내놨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권리금도 아예 안 받기에는 대출로 시작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엄청 저렴하게 해서 1,000만 원에 내놨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500만 원 받고 털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완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중간에 부동산에서 이게 장난을 친 거였더라고요. 제가 권리금을 1,000만 원 내놨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한테 부동산에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몰래 부동산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500만 원만 준 거였어요. 와, 근데 이게 인생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 권리금은요, 애초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나누자면 3가지입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받는 권리금이에요. 원래 이 바닥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리가 좋은 곳에만 받아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는 어디든 다 받습니다. 그다음 2번째, 시설권리금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장사 노하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의 순수익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다시 장사를 한다면 이 바닥권리금이 있어도 진짜 좋은 자리 갈 것 같고요. 시설은 인테리어 뭐 다 할 거라서 웬만해서는 안 낼 것 같고 또 보통 권리금 전액을 1년 안에 회수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딱 10개월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강의가 이 영업권리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고 매월 순수익이 얼마 정도일까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강의 비용을 선정합니다. 여기서 또 뭐 강의 듣고 진짜 잘하는 분만 벌 수 있는 금액이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업을 시작하고부터예요. 우리가 권리금 내고 상가 자리를 구한 다음에 가게 오픈하기까지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죠? 그 시간에는 준비 기간이다 보니까 매출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것처럼 공부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이 마케팅 대행을 시작했을 때의 순수익을 계산해 본 겁니다. 제가 블로그 온라인 강의를 110만 원에 파는데 이것도 일단 공부 기간을 평균 2, 3개월 정도, 좀 오래 걸리는 분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리고 그 뒤로 업체를 한 개 정도 맡으면은 평균 한 월 40에서 5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10만 원 정도의 내가 비용을 받았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비용을 정한 거예요. 이 마케팅 대행 창업방 강의 비용도 딱 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강의는 제가 진입장벽을 좀 높이고 싶어서 솔직히 하위권은 고려를 안 했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도에서 정말 평균 이상의 분들이 따라했을 때 버는 비용, 그걸 기준으로 산정해서 좀 높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강의는 준비 기간만 최소 2달이고요. 그 뒤로도 어때야 돼요? 거의 6개월 이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강의 기간 2달만 해도요, 매주 보기 때문에 거의 10번을 오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2달 배웠죠? 또 6개월간 매주 정해진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총 몇 개월이에요? 거의 창업 준비 기간만 8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못 버틸 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오픈한 뒤로부터는 당연히 이제 매출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같이 팔 상품의 최소 가격은 99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객단가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업종마다 객단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3개월 전에 했다는 그 유튜브로 계약한 최소 계약 금액이요, 297만 원이었습니다. 문의를 돌아가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문의를 많이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사실 수도꼭지가 틀어지고 나고 4, 5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문의가 진짜 확 이렇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터지기 시작한 후 10개월 정도를 계산해보면 아마 그래도 한 분당 최소 99만 원짜리 계약을 2개씩은 받아갈 것 같아요. 당연히 중간에 스케줄이 밀리지 않아야겠죠? 근데 제가 또 과하게 잡으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수도꼭지 틀어지고 4, 5개월 정도 차에 평균 월 2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기 시작한 뒤로부터로 따지면 약 11개월 차에 월 200만 원.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은 강의 비용이 99만 원씩 곱하기 7개월 해서 693만 원입니다. 원래 제가 6개월만 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또 2달 동안의 유튜브 편집 비용도 있고 블로그 구매 비용, 이런 실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7개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의 비용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꼭꼭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분만 지원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저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제 수도꼭지에서 따온 마케팅을 같이 하기 위함도 있어요. 저에게는 수도꼭지가 꽤나 있거든요. 일단 3개월 전에 유튜브를 해서 제가 계약을 땄다고 했죠. 근데 사실 저 이거 따와도요, 이제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런칭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려야 제 수도꼭지가 활성화가 될 때 같이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참고서가 되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같은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유튜브를 똑같이 저 혼자서 할 거예요. 제 거 보고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는 여러분보다 어쩌면 제가 훨씬 더 빡센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진짜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 이것까지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수도꼭지를 다 같이 나누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도중에 포기하실까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제 나름의 수도꼭지가 또 생기겠죠? 이것도 같이 나눌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 저는 저대로 문의를 받을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도 문의를 받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거에서 문의가 온 건 동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 거에서 문의가 온 건 수익 쉐어 형태로 제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근데 너무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 쉐어를 해드릴지 그거는 제가 강의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 수익 쉐어가 메인은 아니에요.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수도꼭지를 만드는 법,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대행 창업반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는데요. 제가 진짜 자세히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나 매니저님이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금을 받고 이후에 같이 할지 여부를 제가 선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선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돈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돈 받고 불편해지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될라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금을 3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와 신청금까지 입금을 하셔야 신청이 완료되고요. 선별이 됐는데 안 하겠다고 하면 신청금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해주세요. 신청금 내신 분 중에서 진짜로 제가 이 강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이미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를 보고 선별을 하겠습니다. 선별된 분은 차액만 납부해주시면 이후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강의 일정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